안녕하세요.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는 김유아의 행복소통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에서는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이신 무공 스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살아가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신안군 장애인 거주 시설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신안군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는 곳은 신안군 앞에 읍에 있어요. 네.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 개원은 2015년 5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4년째가 예.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명의 지적 장애인과 선생님 24명 정도가 같이 24시간 네.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세요. 네. 네, 그래서 전라도로 또 오시게 됐고, 네. 특히 이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에 함께 하게 되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서울 쪽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 조금 같이 소박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교육은 서울에서 받았지만 인연따라 어디든 나를 불러주는 곳은 간다 했는데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주도에서 네. 좀 쉬고 있었는데 예. 이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신안인데 스님이 꼭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전화하는데 여기서 따뜻한 불 같은 게 따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보고 진짜 섬이니까 좀 생각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의 결정이 딱 되고 왠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인가 보다 싶어서 와서 살았고 또 살아보니까 제가 전생에 이쪽에 살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뭐든지 아. 네, 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신안에 오셨을 때 전라도를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예, 그 전에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뭐 대중생활도 하고 또 경전학교도 다녀야 되고 많이 하고 20년 넘게 네. 대구 쪽에서 살았어요. 아. 그랬다가 그 고창 선운사에서 하는 복지관을 개원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스님이 좀 오시면 어떻겠느냐고 네. 또 계속 불러서 제가 나는 그쪽하고 인연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그때 제 나이가 이제 50이 안 됐었을 때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뭔가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그 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동학과 그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필드에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4년 고창에서 4년 있었고 잠깐 쉬는 사이에 또 다시 신안으로 인연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첫 발을 디디셨던 고창이 되게 좋으셨었나 봐요. 네, 좋아요. 정말 예. 아름다운 곳이죠. 예. 네. 그럼 신안은 오셨을 때 지금 이 장애인 거주시설 이곳에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예, 옆에 예. 그 저기 신안군 노인 전문 요양원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네. 한 7년 정도 됐는데 거기 이제 스님께서 어디로 다시 발령을 받아 가시는 바람에 네. 공석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좋은 분들 물색하다가 스님이 해야 좋겠다 하는데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지관은 좀 많이 있었어도 시설은 좀 처음이라 네. 약간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데니까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신안에 발을 디뎠던 그 시설과 지금 계시는 또 장애인 시설은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옮기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생각 잘해봐라 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가야 돼 라고 네. 하면서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네. 무슨 사연이 또 있나요? 예, 제가 요양원에서 이제 살고 있을 적에 그 군수님께서 네. 그 신안의 그 임자도 섬에서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예. 그 임자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네. 이제 여기저기로. 그래서 조금 상태가 좋은 친구들은 딴 데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안 좋은 친구들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군수님께서 다른 분보다는 스님이 하셔야 이 친구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겠나 이제 마음에 그런 네. 의지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믿고 하시는데 제가 거절할 그 이유도 없고 네, 요양원은 또 다른 분이 오셔서도 충분히 또 잘 하시겠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한 번 더 냈죠. 예.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우리 장애인 분들을 또 빨리 좀 안정시켜야 네, 되고 네. 또 치료해야 되니까 스님이 적합하다. 네. 이래서 지금 스카웃 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좋게 말하면. 네.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맡으셔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떠셨습니까? 저도 예. 그 뭐 책으로야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부닥치니까 너무 반성이 많이 됐어요. 예. 제가 일생을 두고 만일에 장애인 시설을 안 왔더라면 저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평생 그거 한번 진짜 한번 엎어보지 못하고 내 의식이 그냥 그렇게 굳어질 뻔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도 대할 때마다 제가 느낀 건 누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도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듯이 예. 그분들도 누구나에 속하는 분들이고 또 표현과 또는 느낌이 조금 더디고 느리고 그럴 뿐이지만 다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방금 편견을 깼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우리들이 장애인 이해한다 뭐 이렇지만 네, 네. 사실은 말로만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 장애인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생활해 보니까 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이렇더라. 네. 우리 네. 장애인 친구는 우리들이 감기 걸리면은 입맛도 없고 네. 사물 판단도 좀 흐려지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상태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다가가야지 우리랑 똑같이 해라. 또는 뭐 왜 이렇게 못하냐. 또 이렇게 가자 하고 강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는데 네. 일으켜서 몇 걸음 걷는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쉬게 두고 배고프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성된 것 같아도 또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또 다른 누군가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술도 못 끊어? 왜 담배도 못 끊어? 그것이 우리한테 또 장애잖아요. 네. 또 왜 음식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모습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친구들은 그 모습의 장애가 병으로 왔거나 또는 뭐 태생이 그렇거나 네.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한 생을 사는데 그냥 나의 다른 모습이 저렇게 한 모습으로 와 있지 않나. 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시설에 많은 후원금이 필요하니까 네.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이 세상에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 좀 편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시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식구들도 좀 마음껏 하게 다음에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부족한 게 있을 때는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네. 이제 뭐 기꺼이 좋은 마음 내시는 분도 있지만 뭐 공짤발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쉽게 하실까봐 네. 제가 이제 조금만 이제 성의를 표시를 하는데 저도 제가 어떤 솜씨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학교 다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배운 그걸 가지고 손수건을 이제 그렸어요. 네. 손으로 이제 그 천에다가 조금 넓게 해서 때로는 무릎도 덮고 또 이제 손수건 이렇게 여성이 가지고 있으면은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손수건에다가 이제 꽃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네. 이제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디 행사장에 가니까 고무신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린 인건비는 안 받고 네. 그야말로 물감값하고 네. 재료값만 조금 더 보태서 해야겠다 해서 박리다매로 안 비싸게 네. 얼마에 이제 파시는 거예요? 만 원에 만 원에. 예. 네. 보통 이제 잘 그리시니까 이제 네. 한 2만 원씩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그려가지고 고무신하고 손수건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하면 후원금이 모이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후원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거세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 처음에는 너무 먹고 하는 그 어떤 생존에 관한 걸 도와주러 시작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욕구가 다 나와요. 이제 네. 조금 먹는 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맨 처음에는 이제 처음 1년간은 이제 돈이 정말 그 1년은 우리 그 군에서 도와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거기도 베란간에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는 예산이 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는 일일 급식비가 뭐 2천 몇백 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고기 못 먹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뇌전증 걸린 친구들은 네. 딱 쓰러지면 회복하는데 30분 걸리지만 정상적으로 앉을 수 있는 게 한나절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역량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서는 항상 홈쇼핑을 했어요. 네. 홈쇼핑을 해가지고 그 딱 이렇게 박스 하나가 오면은 한 번은 먹어요. 그래서 네. 무슨 뭐 갈비도 팔고 뭐 예. 갈비탕도 팔고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먹이니까 정말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이제 필요했었죠. 그래서 잘 먹여야 된다. 늘 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1단계고 예, 1단계. 이제 2단계가 되니까 네.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갈 나이는 다 지났지만 이미 그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된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좀 하는 네. 연습도 좀 시키고 예.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안 받아줬어요. 예. 나이가 너무 많이 돼서 왔다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네. 아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그 시기를 놓치도록 그 그물에 건져주지 못했던 것은 우리 책임이고 네. 이 친구들이 뭔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서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또 연습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노크를 했죠.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배움도 예. 해결해주고 싶으시고 계속 이제 어쨌든 네. 해주고 싶은 게 지금 누르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예. 때마다 네. 약간의 뭐 조금 도움이 있다면 네. 좀 편한 마음으로 하겠죠. 네. 예. 선글라스 낀 거잖아. 이것도 짜실 거야? 이것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복지 쪽 자체가 힘든 면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다가도 이제 저희 생활하시는 분들, 이용자분들 웃음 한 번이면은 이제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다 느끼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식구들을 만나면 다시 모든 게 처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식구들이 그러한 힘을 저한테 주는 것 같고, 또 그 밖에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울적하게 하다가 들어와서도 항상 저희 식구들은 웃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잊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24시간 애쓰시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로만 선생님들 고생하신다 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저는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하루하루 즐겁고 우리 그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보는 날까지, 또 같이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함께 그렇게 갑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제 집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성장하시다가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네. 그게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예. 제가 네.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저희 학교 옆에 조계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학원 많이 다녔잖아요. 학원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절에 들어가서 이제 좀 빌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안은 또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조계사에 들어가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데 뭐 법회를 하더라고요. 예. 그 들어보니까는 이제 무진장 스님이시라고 아주 포교에 대가신 분이 그날 마침 법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뒤에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끝났네. 나도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예. 그래서 나오면서 그 조계사 앞에 책방 불교 서점에 가서 예. 그 책을 샀어요.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그 한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불교학과를 가려고 이제 딴과로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했는데, 집에서 이제 무슨 여자가 불교학과냐 다 놀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는 스님이 돼야겠다. 이제 네. 뭔가 이게 여자라고 내 인생을 그 사회법에 맞춰서 뭐 뭐 하면 안 결혼하고 된다, 뭐 이럴 필요가 예, 있나, 예, 이제 예. 자아가 이제 생기면서 사춘기가 이제 동시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 넘게 사찰에 가서 법문을 듣고 우리 식구들이 날 보고 도 닦다 왔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졸업장과 네. 동시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됐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61시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출가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살아오시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실 텐데 어떤 마음이신지 들려주세요. 그러게 철학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스님들이 그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생로병사에 의문이 많으셨는데 네. 저는 스님 되는 순간 그냥 좋기만 했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니니까 저희 스님이 예.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저는 스님 된 게 너무 기특하고 제가 좋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사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네. 경전을 배울 때도 막 그냥 너무 재밌고 그 순간 모여 있어서 뭔가 막 바슬매도 좋고 무조건 네. 좋으니까 그 어떤 생애 의문 같은 게 좀 없는 스타일이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부끄러운 마음에 이제 화두 챙긴다고 공부도 좀 네.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애 의심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나한테 맞겠다. 예를 들면 뭐 포교라든가 복지라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이제 다시 사회복지를 하고 또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에 또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아동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네. 그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또 아동복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동복지를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모든 사람을 아동 돌보듯이 고귀하게 아, 네. 그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아,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사는데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많이 이제 도와주고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오늘도 행복하고 또 이제 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스님은 뭐가 좋아서 스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몇 프로 만족하십니까? 네. 스님 생활에? 네. 그래서 제가 야, 난 자다 생각해도 120% 만족한다, 야. 예. 내가 이렇게 네. 말하면서도 네. 그 말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을 아동대하듯이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하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는 게 아, 없고 네. 또 우리가 애기들이 막 울면은 뭐든지 도와주려는 마음 생기잖아요. 예. 왜 그래? 그리고 살피게 되잖아요. 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힘들어하고 화나 있으면 왜 그래? 살피게 되니까 네. 그분이 화난 모습이 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나도 또 보게 되고 네. 또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네. 그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스님께서 또 어떤 삶을 펼쳐 나가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계획이 뭐 잘 되면은 우리 친구들을 지금은 이제 의식주에는 만족하고 교육도 좀 하고 또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이제 뭐 다도도 하고 승마도 하고 볼링도 하고 또 문화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진짜 일반인만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 게 이제 남들이 너무 무리수 아니냐, 너무 어리석지 않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이 사회화돼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뻐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또 개인의 또 욕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마다의 욕구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개별화의 이제 단계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제 처음에는 좀 어설프겠지만 네.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매듭을 엮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고 천천히 욕심 내서 빨리 맺는 것보다는 촘촘히 빠지지 않게 많이 골고루 다 빠지지 않고 좀 짜게 짜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네.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늘 그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도 가져보게 되네요. 자,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